안녕하세요, 화꾸레 덕자입니다. 제가 어제는 배추 잎사귀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제거를 하다 보니까 배추 하단에 벌레들이 거기서 날을 새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잎사귀를 제거하라고 했나 보다 싶습니다. 하단을 싹 다 제거하고 물을 금방 뿌려갖고 싹 다 빼내는데 또 들어와 있어. 제가 어제 제거를 다 하고 하단 잎사귀를 전부 다 따내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어제도 물을 쏘고 오늘 또 물을 금방 쌌거든요. 비 오기 전에 물을 싸서 안에 있는 벌레를 싹 또 빼냈습니다. 빼냈는데 금방 또 들어와 있어. 진짜 대단해. 물을 압을 줘서 쏘다 보니까 안에 애벌레들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인자 막 아래서 깨어난 애벌레들 짜잘짜잘한 게 겁나게 많아요. 그놈들을 손으로 일일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추 하단 잎사귀 불필요한 거 싹 따내고 물로 위에서 딱 싸서 쫙 벌려놓고 안에 있는 걸 다 씻어내 버렸습니다. 이게 좀 배추 같아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은 배추를 먹기 위해서 기르잖아요. 여러분은 배추를 먹기 위해서 길러요. 근데 저는 지금 배추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고라니가 좀 뜯어먹었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요 앞에도 있죠. 요것도 뜯어먹고, 이건 뿌리를 뽑아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딱 지금 꼬라지가 딱 여기만 뜯어먹어요. 여기가 드나드는 길이라는 얘기죠. 이 자리가 딱 요 자리만 뜯어먹어요. 여기는 바로 빙추산이 옆에 있고, 저기도 빙추산이 옆에 있고, 빙추산이 없는 요 자리만 좀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추산 하나를 좀 옮길까. 빙추산하고 가까운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빙추산하고 가까운 자리, 냄새가 나는 자리. 원래 빙추산을 이렇게 심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PT병에다 빙초산을 넣고 PT병을 구멍을 내서 약 50cm에 말뚝을 박아서 바람에 흔들리게끔, 그래야 냄새가 잘 난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빙초산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근데 냄새가 날 때는 심하게 나요. 냄새가 날 때는 심하게 나는데 또 안 날 때는 안 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한 거죠. 이 배추같이 생겼는데, 이제 무같이 생겼는데 여기 걸 뽑으면 또 여기서 또 작살 낼 거 아니야. 중간에 걸 뽑으면 또 중간에서 작살 낼 거고. 빙초산을 또 사와야 되나? 진짜. 요놈들은 지네들이 다니는 길로만 계속해서 다니기 때문에 길이 나 있는 거죠. 얘네들은 길이 딱 나 있어요.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여기에 빙초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오는 거죠. 돌아서 와서 이리 들어가고, 저 중간으로 요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 앞에서 딱 뜯어먹고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지금 냄새가 나니까 안 뜯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물난리 나서 엎어진 걸 한번 볼까? 아이고, 빙초산을 꽂아놨는데 물난리가 나왔고, 빙초산
빙초산이 다 엎어졌어요. 요놈에다가 좀 따라갖고 저 사이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건 한 명씩 그대로 다 꽂아놨거든. 아우 냄새. 여기서 조금 따르고 이게 냄새가 확산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오씨 벌레도 빠져주고 그때 제가 게을러서 그냥 하나씩 갖다 꽂았습니다. 빙초산 냄새. 확실히 빙초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빙초산을 깔고부터는 그렇게 잘 안 먹는다. 딱 없는 자리만 골라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쯤에다가 하나 꽂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으면 비는 안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면서 휘저으면서 밑으로 또는 다른 구멍으로 빙초산이 나오죠. 딱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요 사이에 고라니 길이에요. 이제 여기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뜯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개운한 느낌. 이게 이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이 배추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김치 담기에서 씻을 때 그때 한 번씩 볼지는 모르겠는데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심어 놓고 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더러워. 애벌레들이 똥 싸놔서 그 똥이 배추사 안쪽에 다 있죠. 거기다 막 조그마한 애벌레들, 나방 애벌레들 막 태어나서 바글바글 해갖고 거기서 자리 잡고 파먹고 있지.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 제가 오죽하면 무로스를 40m짜리를 지금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사서 이쯤인데 이쯤에서 연결을 했어요. 요쯤 어딘가 보다. 저쯤 되겠네요. 저기서 연결을 해서 호스를 끌고 다니면서 씻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먹든 안 먹든 먹든 못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올해 배추를 380포기 약 400포기를 심었고, 요 400포기를 이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판매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벌것이 떨어지지도 않네. 물로 그렇게 쌌는데도. 이쪽에 떨어지지도 않아서. 와. 저것들이 잔잔하게 구멍을 내거든. 이제 가정집에서 자기네들 먹으려고 뭐 30포기 50포기 이렇게 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손으로 잡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농약 배추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토양살충제하고 풀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닐 씌우죠. 비닐 씌움과 동시에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비닐은 씌워도 농약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제초제를 안 뿌리고 그냥 농약을 한두 번 정도 해서 길러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토양 살충제를 전혀 하지 않고 풀약 전혀 하지 않고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비닐에 안 씌우고도 할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비닐에 안 씌우고도. 근데 상품성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지어 먹는 사람은 있어도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농약 갖다 뿌려버리고. 그래서 배추가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뿌리가 잘린 거죠. 제대로 성장을 못했거나 뿌리가 잘렸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뿌리가 좀 길게 요만큼 나와야 되거든요. 굵은 뿌리가. 근데 그 뿌리가 그렇게 안착을 못하는 건 이 벌레들이, 땅강아지나 이런 것들, 이런 벌레들이 이 뿌리를 잘라버려서 그럽니다. 이제 땅속에 있는 이제 쥐, 눈이 안 보이는 쥐도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뿌리를 잘라서 그러죠. 요런 놈들을 없애기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토양살충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초제처럼 무서운 게 토양살충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먹으려고 배추를 심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배추를 심는 겁니다. 요 근방은 싹 다 사라져 버렸죠. 고라니가 와서 몇 번 설치더니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배추와 여러분이 먹으려고 농사 짓는 배추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배추를 심은 거지만 저는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추를 심은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빙초산은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빙초산으로 인해서 여기 고라니가 엄청나게 노는 자리, 고라니가. 근데 빙초산으로 인해서 배추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저 빙초산을 하실 분들은 땅에서 약 50cm, 1m에서 50cm 사이, 그 정도 띄워서 플라스틱 병에 넣어서 구멍을 내서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려야 냄새가 잘 난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해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빙초산. 요거는 따라 하셔도 돼요. 빙초산과 빙초산의 거리는 약 3m 정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m 이상 떨어지면 중간에서, 저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중간에 뜯어먹더라. 그러니까 3m 이상 유지하라. 3m만 유지하라. 그 이상이 아니고 3m보다 짧으면 좋죠. 그럼 빙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이제 전화통화 중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식염소다. 소다를 배추 주위에 돌려놓으면 이제 달팽이나 이런 게 못 끼어 올라와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대입니다. 제가 해봤더니 이제 야네들이 어릴 때죠. 어릴 때는 요 주변에다 이렇게 소다를 돌려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네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렇게 말라 죽는 것들이요. 이거 다 소다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말라 죽어버립니다. 소다에 닿는 순간. 이 야네들이 크고 날이 너무 뜨거워지면 야가 이렇게 이파리를 쳐져요. 쳐지면서 소다에 닿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끝에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소다는 하지 마라. 소다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다는 배추 주위에 돌리는 거 아니다. 왜냐, 날씨가 뜨거워지면 배추 이파리가 늘어지면서 그 소다에 닿으니까 거기서부터 말라서 죽어가더라. 그래서 밑으로 쫙 계속 타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소다는 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새끼도 씻었는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따라 하셔도 되는 건 빙초산은 땅에서 지상에서 50cm 정도 또는 1m 정도 띄워서 흔들리게끔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구멍을 내서 흔들려서 냄새가 잘 퍼지게끔 해주라.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를 못하고, 물이 너무 없으면 배추가 크지를 못해요. 일반 땅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진흙이 섞여 있어요. 요게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것도 밭인데 결국은 못 짓고 있어요. 저기 물고 댕겨야 돼서. 이 진흙이 섞여 있어요. 요런 땅하고 마사토죠. 완전히 마사토입니다. 마사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땅바닥이 그냥 지금은 이렇게 디디면 단단한데, 비가 오고 나면 이게 쑥쑥 빠져요. 이 마사토는 이게 수분을, 비가 오면 수분을 엄청나게 잡고 있어요, 고랑이. 너무 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처럼 이 햇살이 너무 뜨거울 때는 오히려 마사토 같은 경우는 싹 다 말라버리죠. 물을 안 주게 되면 성장을 못합니다. 뿌리가 성장을 못하고 결국은 바람에 배추가 뱅뱅이가 되죠. 뱅뱅뱅뱅 돌죠.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성장을 못하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뭐 일단은 이 상태는 이래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일단은 김장철까지 야네들 데리고 갈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엊그제는 풍성했죠. 이제 저런 쓰잘데기 없는 이파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랑에다가 필요 없는 잎사귀를 다 따서 꺼내 놨어요. 꺼내 놓다 보니까 조금 심플하죠. 이제 좀 심플한데 좀 더 이제 시간 지나 봐야 되겠죠. 먹든 못 먹든 그건 다음 문제고. 요 배추 같은 경우가 제가 신경질나서 다 뜯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약간 누릿누릿한 것들 있죠. 여기에 이 애벌레들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량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싹 제거해버리고 물로, 손으로 다 눌러 죽여버리고 물로 싹 씻은 겁니다. 근데도 상태가 안 좋죠. 화면성으로 보니까 맛있게 보이긴 한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뭐 김장철도 아니고. 야는 무 같은데, 가시 아니라 무 같은데, 가시인지 무인지 모르겠네. 꼭 무하고 똑같은데. 야가 무라면 여기 심어놓은 게 비 때문에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씩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갓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갓하고 조금 틀려요. 야는 무가 맞는 것 같은데, 야도 가시고 야는 무 같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다 무씨를 심었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떠내려오다가 여기서 자랐나? 나중에 시간 나면 알겠지. 이것도 무씨잖아요. 아닌가? 가시인가? 모르겠다. 야는 무를 새로 심었어요. 어쩐가 보려고 새로 심었는데 드디어 싹이 올라왔습니다. 야는 인자 올라왔네. 야는 무가 아닌 것 같냐? 야는 무인데 인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가 생겼죠. 시간차가 생겼는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올해 날씨에 초창기 무를 심은 거하고 나중에 이렇게 심은 거하고 더 김장철 되면 어떤지 보려고 일단 기록은 해놨어요. 올해 한번 심었으니까 물로 싹 씻었는데 또 기어들어가. 진짜 징그러네, 징그러.
이게 이렇게 무를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빠진데 죽은데 이렇게 무를 심어놨어요. 시간차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과연 처음에 심은 무가 너무 따실 때 심었죠. 그래서 벌레들한테 박살이 나버린 거죠. 나중에 약간 이제 쌀쌀할 때 심은 무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보려고. 무는 늦게 심어도 무조건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늦었더라도 무는 심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이제 올해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냥 배추 무만 심어놨어요. 배추 무만 심어놓고 야네들이 진짜 어느 정도로 초토화가 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천연 약재도 아예 일치하지 않고. 자, 여기는 배추 씨앗을 다시 심어봤어요. 다시 심어봤는데 올라온다. 올라왔죠. 여기도 올라오고, 일단 올라는 오네. 자, 여기도 올라왔죠. 자, 이거 늦게 심었죠. 고라니 새끼 밟았고요. 올라오긴 올라오네. 자, 올라옵니다. 자, 솎아주기 싫어서 하나씩 밖에 안 심었어요. 어차피 이것도 실험용이라. 여기도 올라왔죠. 이놈 2개 심겨져 있네. 여기도 올라왔고, 이건 고라니 발자국. 여기 올라왔잖아요, 고라니. 이렇게. 짜증나는 새끼들. 여기도 올라왔죠. 이게 배추 씨앗입니다. 이게 안 올라와서, 아이고, 이 고라니가 밟았고 옆으로 떨어졌는 겁니다. 여기도 이고, 여기도 지금 싹 틔우고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고라니 발자국. 올라오네. 어찌됐건 씨앗은 발화를 했다. 이거 물 줬어요. 제가 이렇게 배추 씨앗을 심고 물을 줬습니다. 이 고랑에다도 물을 흠뻑 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물을 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발화를 하게 하려고. 네, 일단은 발화는 했어요. 약 90포기 정도, 약 100포기 잡으면 돼요. 석줄에 100포기인데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씨앗으로. 내년에 이게 포토로 심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제 발자국이거든요. 밟으면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마사의 성질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마사. 비 오면 그냥 밟으면 쑥 내려가 버려요. 이게 밟는 곳곳이 다 수구렁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찌됐거나 김장 담을 때까지 얘네들 관리해 보겠습니다.